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승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변액보험 사용 설명서 네. 책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2부 네 번째 꼭지, 네. 물가는 계속 올라야 한다. 네. 요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 꼭지를 제가 읽어보니까 네. 일단 제목부터가 좀 의아합니다. 네. 뭐 물가는 계속 오른다. 네. 물가는 뭐 이런 특성이다 이런 게 아니라 주장이잖아요. 물가는 네. 계속 올라야 한다. 네.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된다 이런 뜻인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물가는 어떤 양상을 보였나요? 지금까지 물가는 당연히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죠. 많이 계속 오르고 있죠. 네. 네,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1971년도부터 작년 2019년도까지 지금 물가 데이터를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실 건데요. 네. 과거에 조금 1974년도, 75년도 이럴 때는 물가가 한 해 무려 25%씩 이렇게 올랐고요.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이었네요. 1980년도에는 뭐 28.7%까지 이렇게 물가가 올랐어요. 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물가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뭐 1%, 뭐 0. 몇 퍼센트, 뭐 이 정도의 지금 물가 상승률을 매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역산을 한번 해보면은요, 1971년도에 1,000만 원에다가 작년도까지 2019년도까지 물가 상승률을 적용을 해보면은 1971년도 1,000만 원은 2020년도 기준으로는 2억 1,422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71년도에 1,000만 원이나 지금 돈 2억 1,400만 원이나 같은 돈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물가의 개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네. 그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게 좋아 보이는데, 네. 이건 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순수하게 단기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매년 올라서 내 지출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물가가 좀 떨어져서 내 지출이 좀 줄어드는 게 좋겠죠. 적어도 그냥 오르지 않는 정도라도 돼야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단기적으로는 그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나라의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 타깃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되거든요. 인플레이션 타깃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몇 %로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2%로 보고 있어요. 예, 매년 2% 물가를 상승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물가가 올라야지 그 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4.1에서 4.7%가 유지가 되면은 완전 고용 상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4.1에서 4.7%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금수저들. 예, 뭐 자발적 그렇죠. 자발적 실업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일자리를 줘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냥 국가 보조금 굳이 안 하셔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약 4.1에서 7%가 있을 테니 나머지 95% 정도는 일감이 있으면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물가가 2%가 유지가 된다면은 그 나라 경제 환경은 실업률이 약 5% 정도가 유지가 되면서 완전 고용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 있잖아요. 미국으로 보면 패드, 우리나라로 보면 한국은행. 이런 이제 중앙은행의 기능이 화폐를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 중앙은행의 기능은 이제 각 국가의 완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가를 조절하는 게 중앙은행의 기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정 부분 2% 물가를 유지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좋습니다. 책에 보면은 일본 사례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주장하신 것처럼 물가는 계속 올라야 한다. 왜냐하면 안 오르면 일본 꼴 난다. 그게 좀 그렇지만 일본처럼 된다. 이런 게 좀 들어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이제 국가별 소비자 물가 지수 추이를 보시면은 199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물가 지수가 계속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매년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특이한 게 맨 위에 일본 어떤가요?
화면에 보시면은 일본은 거의 횡보를 하고 있어요. 아, 물가가 오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일본의 잃어버린 뭐 20년 디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는 건 역설적으로 불황이었다. 그렇죠. 장기 불황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가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단기간에는 우리가 뭐 5,000원 주고 사 먹던 커피가 내년에는 4,900원 주고 사 먹으면 훨씬 더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계속될 때는 불황이 발생하고 어쩌면 내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국가 전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물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일본 사례를 들어보니 정리가 됩니다. 이 책에 쓰신 것처럼 그래서 물가는 오를 것이다가 아니라 물가는 올라야 한다라는 이 주장이 저도 공감이 되고 와닿는 것 같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야 된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건 일본처럼 장기 불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